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이 호전된 분들이 꼭 했던 생활습관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하시면 돼요.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잘 듣고 계시죠? 이 한 가지를 하시면 돼요. 이 한 가지가 뭔지, 이 한 가지 때문에 왜 좋아지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간 동안. 그렇게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거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제 허리 협착증 진료를 하면 느낀 게 있어요. 처음에 환자가 오면 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 치료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으로 허리 협착증 치료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협착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허리 협착증이라는 병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허리 협착증이면 허리병이냐, 허리병. 허리가 협착돼 있으니까 허리가 아파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은 나 허리 협착증인데 허리는 안 아파, 이런 분들 많으세요. 허리 협착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허리만 아프거나 엉치와 다리 쪽으로 증상이 있는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허리만 아픈 허리 협착증이 많을까요? 엉치와 다리 쪽으로 증상이 있는 허리 협착증 환자가 많을까요? 제가 진료하면서 경험해 보면 2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엉치와 다리 쪽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가 70%? 제가 진료했던 분들 중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나 오늘 말씀드릴 생활습관은 엉치와 다리 쪽으로 증상이 있는 이 분들께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허리만 아픈 분들한테는 안 좋냐? 이런 분들에게도 좋은 방법, 별 2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환자분들께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잠을 잘 잤더니 허리 협착증 증상이 덜하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말이 되냐? 교과서를 가지고 진료했다 그랬죠? 말이 되냐? 협착된 허리가 잠을 잘 잔다고 공간이 늘어날 수 있냐? 잠을 잘 자봐야 협착된 허리는 그대로 있을 텐데, MRI는 변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증상이 좋아지냐? 기분 탓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꽤 많은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맨발 걷기 열풍이 불었잖아요. 맨발 걷기를 했더니 잠이 잘 오더라. 그럼 당연히 협착증 증상도 덜해지게 되는 거죠. 특히나 저희가 많다고 했던 엉치와 다리 쪽에 증상이 있는, 저림이 있거나 쥐가 나거나 통증이 있거나 시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맨발 걷기를 했더니 잠이 잘 오면서 협착증 증상이 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뭘까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 결론은 뭐냐?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을 쭉 관찰하고 진료를 해보니까 이 분들은 허리에 협착 외에도 뭐가 있더라?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더라. 혈관이 안 좋다든지 선천적으로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져 있다든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더라. 잠을 잘 자면 다음날 개운하죠. 왜? 전신에 혈액이 잘 돌기 때문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 혈관에 대한 청소가 일어나고 깨끗한 피들이 전신으로 퍼지거든요. 잠을 자는 첫 4시간은 혈관에 대한 청소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머지 3시간 전체 몸으로 그 혈액들이 퍼져요. 그러니까 잠을 7시간 자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혈관이 청소되고 깨끗한 피가 전신에 가기 위한 거예요. 7시간을 푹 자고 일어나면 기분도 상쾌하고 컨디션도 좋아요. 왜? 전신에 깨끗한 피가 공급되고 혈관이 청소됐기 때문이죠. 혈액순환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협착증 증상은 이 두 가지가 종합돼서 일어나는데 잠을 잘 자면 혈액순환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허리협착증 환자분들 중에 매우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소변 보러 가야 돼서 자다 깬다. 누워도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자, 그런 분들 뭐 하면 되냐? 맨발 걷기 하시면. 많은 환자분들께 맨발 걷기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일주일 또는 10일 뒤에 변화가 뭐냐면 잠이 잘 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잠을 잘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일주일에서 10일 하면 잠이 잘 온다고 했던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면 잠이 잘 오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허리협착증 증상이 당연히 덜해지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허리협착증을 극복했던 사람들이 꼭 했던 생활습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 왜 맨발 걷기가 허리협착증에 좋은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맨발 걷기는 수면의 질을 높여요. 잠을 못 잤던 사람은 잠을 잘 자게 만들고, 잠을 잘 잤던 사람은 잠을 더 잘 자게 만들어요. 더 깊은 수면으로 만들어요. 잠을 더 깊게 자게 되면 어떤 호르몬이 나와요? 성장 호르몬이 나와.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키가 크는 학생이라든가 청소년기에는 키가 크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뭐가 돼요? 노화가 방지돼요. 노화가. 성장 호르몬. 잠을 깊게 자면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데 맨발 걷기가 좋아요. 그러면 환자분들 중에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잠을 못 잔다. 당장 맨발 걷기 하셔야죠. 나는 잠을 더 잘 자는데 맨발 걷기 하세요. 노화가 방지될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발 하나에는 신경세포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린 발이 두 개잖아요. 발 하나에만 신경세포가 무려 2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20만 개의 신경세포가 맨발 걷기를 통해서 활성화된다고 해보세요. 몸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몸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자, 세 번째.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땅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게 돼요. 일반적으로 신발을 신으면 신발은 곰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신발은 곰으로 만들어져서 전기를 차단하는 절연체예요. 절연체. 전기를 차단하는 절연체예요. 고무 밑창은. 그래서 신발을 신고 다니면 땅하고 전기적 소통이 안 돼요. 근데 맨발로 걸으면 땅하고 전기적 소통이 됩니다. 이것을 워싱이라고 하기도 하고 접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접지에 대한 논문들을 보면 접지를 했더니 혈액의 점도가 물러지더라. 끈적끈적했던 혈액들이 혈행 개선에 좋은 정상적인 혈액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접지를 하게 되면 혈액순환 능력이 높아집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신발을 신었을 때랑 걸음걸이가 다르게 돼요. 여러분들 신발을 한번 봐보십시오. 신발의 어디가 다르시나요? 전체적으로 다르시나요? 특정 부위만 다르시나요? 대부분 특정 부위가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쪽을 많이 쓴 거예요. 우리가 걸을 때는 발 전체를 통해서 고르게 걸어야 되는데 특정 부위로만 걷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보행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신발을 신게 되면 발가락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 발이 신발 안에 싸져 있어요. 발가락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우리 손가락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발가락은 신발 속에서 움직이지 못한다. 하지만 맨발로 걷게 되면 발가락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행이 이루어지냐? 발 뒤꿈치가 닿고 발바닥이 닿고 나중에 발가락이 닿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팔 전체 근육을 사용하는 보행이 일어나요. 팔 전체의 근육을 사용하니까 팔 전체의 근육이 활성화되니까 발로 혈액순환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발로 혈액순환이 좋죠. 자, 그리고 안 쓰던 발가락을 쓰게 되니까, 자, 발가락이 척추를 지탱하는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실제 허리 환자분들을 보면 양쪽 발가락에 힘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또는 발가락 두 쪽 다 버티는 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발가락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를 잘 지탱을 못해요. 제가 환자분들을 보니까 양쪽 발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 발가락 힘이 약해요. 예를 들어 오른쪽이 약해요.
그러면 주로 통증이 어느 쪽으로 발생해요? 오른쪽으로 발생해요. 무릎이나 허리나. 발가락이 척추를 지탱하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발가락에 힘이 길러져야 돼요. 일반 신발을 신고 발가락이 싸매져 있는 게 발가락에 힘이 길러지겠어요? 맨발 걷기를 하는 게 발가락에 힘이 길러지겠어요? 맨발 걷기를 하는 게 발가락에 힘이 길러져요. 발가락에 힘이 길러지면서 뭐를 잘 지탱한다? 척추를 잘 지탱하게 돼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엉치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는 허리협착증 환자분들께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맨발 걷기가 좋고, 만약에 나는 엉치나 다리에는 증상이 없고 허리만 아프다. 허리만 아픈 허리협착증 환자분들께도 발가락의 힘을 통해서 척추를 더 잘 지탱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맨발 걷기가. 이해 가시죠? 이 맨발 걷기를 왜 해야 되는지, 얼마나 좋은지 잘 이해되지 않으세요? 맨발 걷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루에 20에서 30분 정도 해보세요. 그리고 쉬지 말고 일주일을 꼬박 해보세요. 일주일을. 그럼 몸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변화를 느끼면 본인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께 맨발 걷기 해라. 근데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이 맨발 걷기가 하기 싫어서 또는 이 내용을 못 믿어서 안 하지 않아요. 맨발 걷기를 하려고 해보니까 맨발 걷기 할 만한 장소를 찾기 어려운 거예요. 또 장소를 찾아도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해야 하는데 맨발 걷기를 시간 내에서 하기 어려운 분들, 또 맨발 걷기를 하는데 기왕이면 평상시에 걷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또 맨발 걷기를 해야 되는데 맨발 걷기 하면 파상풍, 세균 감염 위험이 있어요. 발에 상처 나면.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맨발 걷기가 세균 감염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맨발 신발을 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물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만든 맨발 신발이에요. 아까 맨발 걷기는 어떤 원리가 있다 그랬죠? 접지가 돼야 돼요. 접지. 이 밑창이 일반 신발과 똑같은 고무면 접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밑창은 전기가 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기 테스트를 통해서 맨발과 거의 유사하게 전기가 통한다는 게 시험 성적서를 통해 다 확인됐습니다. 또 국내에서 생산해서 항상 일정한 품질로 밑창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밑창은 특수한 밑창을 써서 전기가 통한다. 발바닥에 있는 신경세포가 자극돼야 되잖아요. 물론 맨발로 걸을 때가 더 자극될 거예요. 근데 이 밑창은 매우 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시면 안에 있는 깔창을 끼고 신으시다가 적응이 되면 깔창을 빼고 신으시면 돼요. 깔창을 빼고 신으면 발바닥에 있는 신경세포가 훨씬 더 자극이 되겠죠. 그런데 물론 맨발 걷기만큼은 자극이 안 되겠지만 일반 신발보다는 훨씬 얇기 때문에 발바닥에 있는 신경세포가 자극될 수 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맨발 걷기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보행 메커니즘이라 했어요. 팔 전체로 걸어야 돼, 사람은. 뒤꿈치가 없고 발바닥이 닿고 발가락이 닿아야 돼.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발가락이 자유롭기 위해서 앞에 발볼이 넓어야 돼, 앞에가. 이 발가락 부위가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여요. 발가락 부위가 넓게 만들어져 있어요. 또 닫고 이러려면 신발이 유연해야 돼요, 이렇게. 플렉스 해야 돼요, 이렇게. 신발이 유연해야 돼요. 이렇게 유연해야 돼요. 근데 일반 신발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된가? 안 돼요. 그 말은 고무가 유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접어진다, 안 접어진다? 안 접어진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특정 부위로만 보행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맨발 신발은 맨발 걷기의 원리를 잘 분석해서 만든 신발이에요. 그래서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먼저 뭐를 하셔요? 맨발 신발을 신어요? 아닙니다. 맨발 신발보다 훨씬 좋은 게 당연히 맨발 걷기. 맨발 걷기를 하세요. 두 번째로, 맨발 걷기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꾸준히 하기 힘들다, 맨발 신발로 바꾸세요, 신발을.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하는데 기왕이면 평소에도 좀 더 건강한 신발을 신고 싶다, 맨발 신발 신으세요. 제일 좋은 거는 맨발 걷기도 하고 맨발 신발도 신는 거고, 정 안 되면 맨발 신발이라도 신어라. 예. 제가 만든 물건을 너무 홍보하는 것 같아서 쑥스럽거든요.
하지만 이 신발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 딱 하나, 바로 맨발 걷기. 제가 10년 동안 허리 협착증 진료를 했습니다.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이 한약 써보고 저 한약 써보고 이 침 놔보고 저 침 놔보고 중국에 가서도 배워보고 중국어로 된 책을 사다가 중국어도 잘 모르는데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공부도 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찾게 된 제일 좋은 방법,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허리 협착증은 혈액순환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요. 어쩌면 협착된 허리보다도 혈액순환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허리 협착증이라 생각합니다. 허리 협착증을 혈액순환을 놔두고 허리만 치료한다? 이건 반쪽짜리예요. 혈액순환을 해결할 방법이 많지 않아요. 맨발 걷기가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허리 협착증 환자 맨발 걷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발 신발도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이 허리 협착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매우 강조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